일본에 가면 네. 한국 그림들이나 네. 작품들이 좀 있어요. 훔쳐왔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훔쳐오면 도둑질이죠. 그래서 도둑놈들이 잡혔어요. 네. 여기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다 뺏겼을 것 같지만 안녕하세요. 구미술 전문 소개 채널 마이아트 스토리 관식이 누나, 그리고 옆에는 돈상구님 모셨어요. 돈상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돈상구님이 아시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 혹시 한 몇 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할까요? 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문화재들 어떻게 하다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나요? 이런 적법한 수출의 절차는 아닐 것 같은데. 일본은 좀 따로 떼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많은 문화유산을 약탈해 갔고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미군정 때 우리가 배고파서 팔았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도난문화재다, 모두 다 무작정 환수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일본에 가면 네. 한국 그림들이나 네. 작품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다 뺏겼을 것 같지만 저희가 정식으로 외교 활동을 통해서 왕의 명으로 선물을 보내고 통신 수행원 500명 중에 한 20인 정도가 화가들이 같이 가거든요. 네. 거기서 그려드린 작품들은 우리나라 문화유산 아닙니다. 그들 소유가 맞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려준 거니까 네, 네. 그들의 소유가 맞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거기서 그려드린 작품들은 사인을 하실 때 조선 관식이 이런 식으로. 네네. 한국 사람끼리 조선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방금 돈상구님께서 일본 얘기하시다 보니까 저도 갑자기 그 일본에 있는 네. 우리나라 문화재 중에 하나인 그 목조 방가사율상 네. 생각나는데 네. 그거는 우리나라 금동 방가사율상이랑 되게 흡사하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냥 이런 얘기를 해보죠. 그냥 그 아시아는 대개 불교죠. 네. 그러다 보면 중국의 양식을 따라서 만든 뭐 고구려 불상, 그렇듯이 백제인들이 또 일본하고 많은 교류가 있었죠. 네. 한국에서 제작되었는데 불법적으로 가져갔느냐, 아니면 이렇게 교류가 빈번할 때 일본에서 영향을 받아서 제작을 했느냐, 이거는 그 약탈품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비공식적으로 파견된 도둑들이 네. 일본에서 한국에서 제작된 부석사 불상을 훔쳐왔어요. 훔쳐왔죠. 네. 그러니까 뭐든지 훔쳐오면 도둑질이죠. 그래서 도둑놈들이 잡혔어요. 도둑놈이 잡히면 물건이 압수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 작품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소유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 1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작품을 일본의 외장이 훔쳐갔느냐, 아니면 선물로 줬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이 팔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이걸 규명하지 않은 채로 이거는 한국에서 제작된, 과정은 알 것 없고 약탈 문화재니 우리가 돌려주지 않겠다 라고 우리나라에서 주장한 거예요. 결론은 몇 달 전에 났는데 일본으로 돌려줘라 해서 몇 주 전에 반환이 됐습니다. 네, 저도 그 관련된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일본이 약탈해 갔다라는 증거가 없어서 법관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돌려주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 반환돼서 온 작품도 있잖아요. 프랑스에 원래 있었던 그 외교장갑, 의궤 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 우리나라에 돌려줘서 크게 또 전시도 되고, 맞아. 이제 그 전시를 제가 봤던 경험이 있는데, 혹시 그러면 이런 국외에 있는 이런 문화재들 개인이 직접 가지고 이제 환수해서 올 수 있는 방법, 혹시 그런 것들 있나요? 굉장히 좋은 사례를 들어주셨어요. 프랑스에 있는 우리나라 외교장갑 전체 세트를 다 영구 반환해 주셨죠. 네. 그리고 독일의 오뜰리에 수도원에서도 아무튼 겸재정선의 화첩 중에 가장 귀하다라고 여길 만한 화첩을 원래 좋은지 모르셨어요. 근데 크리스티 옥션 같은 곳에서 네. 뭐 1000만 불도 좋으니까 접근하는 바람에 그것이 아주 좋다라고 느끼셨대요. 그래서 고심 끝에 영구 대여를 해주셨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볼 수 있게. 그래서 독일의 경우, 프랑스의 경우 한국 문화재를 이렇게 정부 차원, 그다음에 종교 차원에서 그 반환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해외 문화재들도 혹시 있을까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돌려달라 내놔라 이렇게 하는 민족인데 중앙박물관에 가시잖아요. 네. 돈황에 있는 벽화가 잘라져서 많이 보관돼 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라온 건 아니고요. 네. 일제가 우리나라와 중국을 다 침탈했을 때 다 자기네 나라인 줄 알고 조선 총독부 박물관에 보관했던 게 지금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먼저 돈황벽화를 돌려주는 일을 하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문화재 돌려달라고 하기가 더 좋지 않을까요? 분쟁 사례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벨리스크? 네. 오벨리스크가 영국에 가면은 자기 나라 문화재처럼 꼽혀 있죠, 멋지게. 그거 돌려달라 그랬더니 영국인들이 참 일본인들하고 비슷한 게 네.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가져왔으니까 보존돼 있는 거다. 진짜 적반하장이죠. 정말로 약탈당한 것은 기브 앤 테이크, 서로가 좀 약탈한 건 돌려주자라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선의로 돌려받는 것이 좋고요. 좀 우리가 무지몽매할 때 판매한 것까지 다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200년이고 300년이고 보관해줬는데 적당한 사례는 물어가면서 돌려받는 것이 좋고, 이런 좋은 선례가 있어요. 지금 라이엇 게임이라는 회사가 네. 매년 1억 3억 해서 최선을 다해서 회사비로 우리나라 박물관에 기증하는 일을 합니다. 오늘 너무 다소 교양 채널 되버렸는데 다음에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